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인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좀 괜찮죠? 일단은 전날 미국 시장이 좀 밀려 내려왔었는데요. 일단 뭐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전해지면서 일단 우리나라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약보합세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중기적인 추세는 현재 상승 추세 중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얘기겠죠?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은 가던 길을 계속 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금 주식 잔소리 참여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서비스와 문자 서비스 이 두 가지를 좀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전화 상담입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전화를 주시는 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실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무료 문자 서비스가 있습니다. 공짜라는 거. 번호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고요. 상당 부분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드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문자 마구마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식 잔소리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목소리가 상당히 좀 젊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아, 근데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아미노 로직스. 아미노 로직스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매수가는, 2010원이고요. 2010원이요? 예. 네. 그리고, 비중은 49%니까 50% 정도 됩니다. 50%요? 예. 이게 보유 기간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8월 11일 정도에 이제 1차하고, 그 다음에 12일인가? 그때 네. 13일인가? 그때 2차 매수 해가지고 지금, 한 2달 정도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은 가장 궁금한 부분들이 어떤 거세요? 아, 예, 거기, 뭐, 대량 생산한다는 그 기사를 보고 네네. 접근을 했는데, 네. 이게, 앞으로 전망하고, 만약에 이걸 제가 계속 가지고는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언제쯤 팔아야 되는지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하고, 그런 게 궁금해갖고. 예, 일단 이 아미노로스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이 대량으로 좀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호재성 재료로 나오면서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예.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기업에 대해서 실적이 그렇게 썩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적인 분석을 좀 보게 된다면 2010년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좀 적자를 기록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올해 1분기와 2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적자를 지속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최악의 경우로 보게 된다면 내년 시기 때가 되면 아미노로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좀 3년 연속 적자고 올해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아마도 4년 연속 적자 기업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예. 보게 된다면 그 아미노산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기대감을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기업 계율을 좀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아미노산 사업 부분들이나 이 부분들이 비중이 그렇게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지금 현재 주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사업적인 부분들, 비중은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사업에 대한 전개 부분들은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오전장에 좀 급등이 나왔었네요. 일단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기록을 했다가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 차트의 흐름들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기본적인 흐름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자라는 의견이 주를 이룰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은 기술적 분석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하락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하락 추세대를 돌파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하락 추세대를 돌파해놓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시나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밖에 있어갖고 아. TV는 못 보거든. 그러셨구나. 그러면 하락세 때를 좀 돌파를 해놓은 상황들이에요. 근데 올해 네. 5월 달부터 보게 되면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우선적으로 매수가가 2,010원이세요. 2,010원인데 일단 목표가를 제가 두 단계로 좀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적으로 기술적으로 자율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약 1,800원 정도예요. 1,800원 정도가 일단 자율 반등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금일 같은 경우 나와버렸습니다. 1,805원까지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일단 1차 목표가가 1,800원이고 그리고 그 2차로 넘어갈 수 있는 단가가 약 한 2,100원 정도예요. 네. 일단 2,100원 정도인데 여기에서 이 장기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변화까지도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 비중 50%를 투자한다라는 부분들은 다소 조금 위험을 좀 위험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면 1,800원에서 2,100원 정도가 되게 되면 절반 예. 이상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예. 다른 종목군들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당히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차바이오엔 11,200원에 4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네요. 일단 찬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바이오엔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400원에 40% 비중이신데 조금 비싸게 사신 게 좀 아쉽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전날 같은 경우 메디포스트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HSBC 쪽에서 어느 정도 보고서가 좀 발간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최선호주로 해서 약 한 12만 원대의 목표가를 좀 제시를 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얘기들을 보게 된다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쪽에서 인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루머가 좀 돌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점차적으로 이 줄기세포나 바이오 쪽 섹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바이오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현재 하락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 올해 초에서도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된다면 약 한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비중 40% 정도를 보유를 하고 매수를 하셨고, 네, 11,200원 정도를 매수를 하셨다라면 충분히 이 자리대선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한다. 다만 이제 중국 중기적인 목표가가 12,000원 정도인데요. 단기적인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도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조정을 받을 때에도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결국은 괜찮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단기적으로 일단 좀 더 끌고 가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자 상담입니다. 다음 문자 상담은요, RF텍을 상담을 해주셨어요. 12,300원에 비중이 40%라고 좀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상담을 해주신 분은 공통적으로 약 40% 정도 비중을 좀 싣고 계시네요. 자, RF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F텍도 며칠 전에 좀 상담을 해드렸을 거예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인 목표가가 찼습니다. 이 단기적인 목표가가 도대체 뭐야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대박플러스에 멘토분들 나와가지고 매일 기법 강의하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거 꼭 공부를 좀 합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아마도 매주 화요일
어제도 진행을 했었죠. 자, RF텍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상승폭만큼 간다라는 게 마디 매매예요. 그러면 결국 어저께 목표치가 찼죠. 목표치가 찼다라는 얘기는 일단은 단기 매도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정고점을 뚫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크게 문제는 되진 않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목표가는 약 한 15,000원 정도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들은 12,000원대, 12,000원 정도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크게 무리가 되진 않으니까 일단은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어제 소식이 좀 전해졌었죠. 그러한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아마도 기대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중국 원양자원을 매수를 하셨습니다라고 했어요. 3,412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한번 매도가가 궁금합니다라고 좀 물어보셨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을 한번 볼까요? 중국 원양자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일단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중국 관련 섹터들이 상당 기간 좀 소외를 좀 받았었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중국 자원, 원양자원 같은 경우도 긴 하락세 때를 현재 뚫어놓고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근데 여기에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한 차례 상승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저점이 나왔었죠. 이 저점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정고점을 뚫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이 폭만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자리가 일단은 단기 매도 자리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중국 원양자원을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면 오늘 정도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마디 가격도 차기는 찼지만 정고점에 대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일부 좀 챙겨놓고 보자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은 줄 때 챙겨야 되겠죠? 절반 정도는 챙겨놓으시고 나머지 물량은 추가적으로 끌고 가보자. 얼마까지? 약 한 5,500원 정도까지는 끌고 가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한진중공업을 좀 말씀하셨어요. 문자 오늘 상당히 많이 오는데요. 한진중공업 12,857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진중공업. 최근에 조선 섹터가 좀 괜찮습니다. 수익 중이신데 중기적인 추세대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중기 하단대만 오게 되면 일단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리스크 자리는 약 61선이 이탈되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보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약 한 12,600원 정도가 종가상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진중업 같은 경우는 목표치를 일단 짧게 잡아드릴게요. 14,200원 정도를 일단 1차적으로 단기 목표가를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이 자리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자리대는 약 17,000원이에요. 그러니까 1차 14,000원, 2차 17,000원 정도를 보고 일단은 매도, 리스크 관리 자리는 61선 이탈되는 흐름들,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자.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 조금 잠시 뒤에 다시 또 받아보도록 하겠고요. 전화 상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CJ2NM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CJ2NM. 아, CJ2NM이요? 네, 예. 네, 어떤 면이 제일 궁금하세요? 아니, 얼마까지 안 떨어져야 되는지. 혹시 그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48,000원에 20%. 48,800원에 20%를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네. CJENM이 좀 잘 나가다가 오늘 네. 어제 급락을 좀 네. 맞고 있죠? 예, 예. 근데 이게 왜 빠지는지는 알고 계세요? 뭐, 나쁘다네요. 그 실적이 나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를 좀 보시게 되면 참 웃긴 게 어떤 네. 쪽은 괜찮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네, 같은 그래서-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예상치를 미달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예. 무엇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느냐 이 부분들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예, 예. 게임 쪽 사업 쪽은 상당히 좀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예, 예. 이제 지금 그 방송 쪽하고 음악 쪽 같은 이쪽 부분들은 약간 좀 부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예, 이 예. CJENM 같은 경우 컨텐츠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된다면 중국 예.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예, 예.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 좀 여유 있게 보시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조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게 좀 다소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예. 다행인 거는 예. 20% 정도만 되셨다라는 게 일단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우선적으로 예.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예, 예, 예. CJENM 같은 경우를 보시게 되면 꾸준하게 하락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예. 바닥을 다지고 나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전고점을 뚫어놓고 나서 지금 현재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면서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예. 우선적으로 이 121선짜리가 약 한 37,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이 자리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은 조금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지금 현재 20% 비중이시니까 예. 37,0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일단 네. 브레이크가 좀 걸리는 양봉의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면 예.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30% 정도를 추가 매수를 하시게 되면 약 네. 한 48,800원에서 10%를 하시게 된다면 평균 네. 단가가 약 한 39,6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10%를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예.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 가격 위로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좀 길게 여유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43,000원 정도 때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길기가 어느 정도? 길기가 어느 정도요? 기간은 제가 언제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으니까 네. 일단은 37,000원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10% 정도 좀 추가 매수를 해놓고 그리고 네. 나서 나머지 물량 10%를 네. 하게 된다면 43,000원까지 보되 일단은 네. 그 평단가가 그 매수 단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추가 네. 매수한 물량만큼만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 물량만 43,000원 정도 때까지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다음으로 바로 이제 문자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입니다. 하이셀이 왔어요. 2,03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데요. 비중 50% 너무 떨어집니다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하이셀 한번 볼게요. 자, 하이셀 유상증자 있죠? 유상증자를 했고 그다음에 차트는 일단 역별의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빠집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하죠. 왜냐, 역별이기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하고 맞지가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권리락이 나왔는데 유상증자 물량이 언제 출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하이셀 같은 경우에 기본적 분석을 좀 보게 된다면 실적이 그다지 나오는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3년 연속 적자입니다. 근데 왜 이런 기업을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비중이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등 시에 그냥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면서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사셔도 충분하다라는 거, 너무 저가 종목 좋아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저점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 약 1,780원 자리대 이탈된다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약 한 2,000 최근에 형성돼 있던 고점권역이죠. 약 한 2,05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을 상담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옵트론텍입니다. 13,000원에 비중 20%를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옵트론텍을 좀 볼게요.
자, 옵트론텍을 일단은 전날과 금일, 지현재 이틀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옵트론텍도 저도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었었고, 그 다음에 방송에서도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리스크 관리가 잘 안 됐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날 실적이 좀 악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고요. 거기에 장대 음봉이 나왔었죠. 일단은 매도하고 도망쳤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 저가 권역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 쪽 섹터는 IT 부품 섹터 중에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4분기 때, 3분기 때는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율 반등은 약 13,000원 정도 때까지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일정 부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이 박스권에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즉 11,000원대에서 14,000원 정도 때까지의 박스권 흐름들이 전개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형성되어 있던 저점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기본적인 기술적 반등은 약 한 12,000원대, 13,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 상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당 부분 좀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일 이 시간에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잔소리,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이제 잔소리라고 하니까 좀 안 좋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마지막 잔소리는 순환매를 좀 노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대형주들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삼성전자 일단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을 때 140만원대 후반까지 147만원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오늘 146만 9천원 찍고 일단 밀려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부분의 대형 섹터 종목군들이 목표치가 일정 부분 찼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표가가 안 찬 부분들은 유틸리티 섹터가 아직까지 안 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올라가고 있는 거고 현대제철이 조금 안 찼고요. 그 다음에 조선 섹터들도 일부 약 한 3, 4% 정도 목표치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대부분 이 현대차라든가 삼성전자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목표치가 찼기 때문에 그렇다면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섹터, 제약 쪽 섹터라든가 아니면 기계 쪽 섹터 이런 쪽 어느 쪽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쪽 내수 sek터 이런 쪽에 한번 순환매를 누려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하게 된다면 이 순환매적인 시장, 참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일단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고객위탁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 때문에 그런 건데요. 펀드 환매하지 마십시오. 더 올라갈 건데 왜 환매를 하고 싶습니까? 지금 자리에. 굳이 펀드 환매할 필요성 없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펀드를 가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 여기까지 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일단 샘플러스를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가 좀 접속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좀 될 것 같고요. 회원가입이나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얘기하면서 샘플러스를 홈플러스라고 얘기했다고 저기 앞에 계신 분들 막 깔깔거리 웃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안 웃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